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대우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김우중 전 회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 김우중 말고 인간 김우중 말입니다. 술도 하지 않고 골프도 하지 않고 평생 그 어떤 취미도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던 분입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맙니다.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바닥의 자리에까지 주저앉고 맙니다. 보통의 인간이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를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그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미 대우를 되찾아서 과거의 영광을 되돌려 받겠다. 이런 생각은 버렸습니다. 대우를 되찾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한국 측과 접촉을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김우중 회장, 그리고 그의 지원자이기도 한 태국의 한 기업인이 마주 앉았다. 2001년 12월의 어느 날이다. 적어도 대우의 정신이 매도당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우의 정신요? 우리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누구보다 도전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란에서 철도공사를 진행할 때는 이라크에서 날아온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기도 했어요. 미국과 적성 국가들에도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경영을 했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까지 매도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언론과도 접촉을 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겁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 2005년 귀국하기 전까지 그가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 정부 말기 도올 김용옥 씨를 비롯해 언론과 접촉을 재개했던 것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는 귀국 이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추측해 볼 뿐이다. 실질적으로 그가 귀국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했으리라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다. (2001년 9월)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MOU, 즉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했다. GM은 배타적 협상 기간을 120일로 정한 뒤 또다시 고강도 실사에 들어가 있었다. 아니, 99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2001년 12월입니다. 횟수로 3년이에요. 그동안에 실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또 실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결판이 안 나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실사입니다. 다음 달이면 배타적 협상 기간이 끝납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연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연내 이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주석?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도 그러고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본 계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요. 내가 이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때 내게 떨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는 IMF 극복이었어요. IMF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피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자금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을 했어요. IMF도 졸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우자동차 문제는 이 해결의 가닥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내 체결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시내 한 식당에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대우의 청산법인들을 제외하고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은 매각이나 정상화의 길을 차분히 밟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는 날카롭기만 합니다. 이 대우 관련 부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점은 결국 구조조정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당신의 임기 안에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싶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도 될 겁니다. 대통령님을 좀 안심시키세요.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날카로운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 장남 홍일 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사실 여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홍일 씨가 과거 김우중 회장에게 뭘 받았느니 말았느니 언론이 좀 시끄럽습니까? 아마 대통령님도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감정도 복잡하실 거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큰 의지를 가졌던 구조조정에 김우중 회장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일에 대우는 비협조적이었어요. 아니, 걸림돌이었죠. 이런 결과 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두 분 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을 텐데. 작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는 분 아니십니다. 작은 인간관계가 큰 국익에 해가 된다 판단하신다면 과감한 결단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경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하고요. 자,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두 분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11일) 서울 힐튼 호텔에는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을 위해 대우자동차 사무국과 채권단 관계자가 GM 쪽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내년 1월 배타적 협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GM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실사를 벌였습니다만 결론은 연내 본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연내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해외에서 약 2조 원대의 우발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우발 채무요? 우발 채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우 현지 법인의 이전 가격 조작 가능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 1조 5천억 원, 재고자산과 유동자산의 평가액 차이 5천억 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본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돼. 당신들이 우발 채무 발생을 막기 위해 법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법정 관리도 그래서 국내 우발 채무 문제는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M은 당신들한테 법정 관리를 권유한 적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당신들이 한 것입니다. 뭐요? 그럼 앞으로 예기치 못한 우발 채무가 해외에서 또 발생된다면요? 우발 채무에 대한 채권단의 전면적인 사후 보장은 세계 M&A 시장에선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결국 우발 채무 문제를 가지고 인수 가격을 다시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MOU 체결 당시 인수 대금으로 12억 달러의 우선주를 발행해 채권단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가격에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연내 본계약 체결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GM은 또다시 가격을 깎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뒤통수를 맞고 맙니다. (2001년 12월 18일) GM 측은 집행이사회를 재개한다. 지금 한국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내 본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본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사회에서 GM의 릭 웨거너 최고 경영자는 우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을 절대 타결짓지 말라는 일종의 훈령을 협상팀에게 내린다. 그리고 24개의 대우자동차 해외 법인 가운데 우리는 9개만 인수합니다. 인수 대금 역시 12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로 깎겠습니다. 그게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한 GM의 최종 조건입니다. 릭 회장님, 그 조건이 한국 측으로 봤을 때는 좀 가혹합니다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앨런 페리튼 사장이 해줄 겁니다. 앨런. 예.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대우자동차 해외 판매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자금이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기업이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 하기에는 정권이 입는 데미지가 큽니다. 투명한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여서 협상을 타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단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 측을 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 측은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다. 한국 정부와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 채권단에 대한 GM의 인식이었다. (2002년 2월 6일) GM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수정 제안서를 보내온다. 우발 채무를 이유로 24개 해외 법인 중 9개 법인만 인수하고 대우자동차 자산 인수 대금도 기존 12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로 깎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2001년 9월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방금 그쪽에서 보내온 수정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맺었던 MOU의 틀을 완전히 바꿨더군요. 우발 채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쪽 책임입니다. 지난 9월 MOU 맺을 당시에도 우린 충분히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국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국으로 철수한다고요? 아니,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요. GM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GM만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도 원칙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화가 나서 그렇게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요. GM 측이 제시한 수정 인수 조건을 놓고 채권은행 관계자들은 회의를 했다.
우리 입장이 아무리 곤란하고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이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건 아닙니까? 나도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최악의 수순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봅시다.